안녕하세요. 18년 경력의 실전투자 슈퍼개미 윤 대표입니다. 자, 여러분들께 오늘 현대차 좀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현대차가 사실은 이제 30% 정도 이제 주가가 빠졌어요. 그러게 이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현대차가 정말 저는요, 사실 여기 이제 지지선과 이 밑에서 딱 모아놓고 사실 쏠자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시장이 무너져 버리니까 시장이 무너질 때의 어떤 여러 가지 이유들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시장이 무너지면 사실 갈 놈이 가지 않아요. 시장 지수와 반대로 만약에 움직이기 시작한다. 시장은 빠지는데 만약에 요놈들이 개인들이 막 탈 수 있게끔 막 수익 구간을 준다. 그럼 어떻게 되냐? 개인들이 그 종목에 막 어마하게 이제 개미가 악성 개미 물량이 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 빠질 때는 그냥 정설입니다. 시장 빠질 때 올리는 이제 친구들 보면 뭐 제약바이오라든가 어떤 테마주들이 좀 많아요. 그 왜 그러냐면 그 테마주를 이용해서 시장이 안 좋을 때 올리면 온갖 단타꾼들이 껴갖고 주가를 올려요. 하지만 그것이 이제 좋은 종목들은 그렇게 하지를 않아요. 오히려 그럴 때 장기 투자하려고 했던 그런 개미들의 물량이 나오는 것을 천천히 그냥 받아내면서 주가가 이렇게 그냥 계단식으로 하락을 합니다. 저는 현대차가 딱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고점 대비해서 20만 원 대비해서 한 20% 지금 20% 넘게 좀 빠졌던 그런 게 있는데, 자, 대부분의 이제 한 두 배씩 가는 종목들 보면 정말 이 갈자리에서 대부분 20%씩 빠졌다는 거예요. 최근에 세방 이런 거 보시면 이렇게 엄청나게 지금 천국의 계단을 갔죠. 하지만 요거 보세요. 자, 여기 여러분들 요거 제가 어떻게 한 거냐면 딱 여기를 확대시킨 겁니다. 여기 이 바닥 구간을 한번 확대를 시켜보면, 자, 이렇게 볼게요. 고점 대비해가지고 얼마나 빠졌습니까? 이것도 한 20% 빠졌어요. 30% 가까이 빠졌죠. 자, 이렇게 가기 전에 많은 종목들이 사실 이 악성 개미들을 이렇게 털어버려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20% 30% 빠진다고 여러분들이 당황할 필요 없어요.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종목이 이렇게 움직였어요. 예전에 LG 이노텍, 제가 이거를 명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대세 상승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 전에 여기를 한번 딱 보시면 여기도 보세요. 지금 24만원 고점 대비해갖고 여기도 20%가 넘게 빠졌던 구간이에요. 오를 때 또 뺐어요. 자, 그런데 요걸 지나고 나니까 이 어마무시한 상승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이렇게 갔어요. 어떻게? 이렇게 갑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가가 하락한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기업 가치를 믿고 여러분들이 이제 매매를 지속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그 정도 저는 빠졌다고 봐요. 이것이 실제로 뭐 지금 당장 이렇게 올라가진 않겠지만 저는 천천히 이렇게 우량주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흐름이죠.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저는 봅니다. 못해도 30만 원까지는 현대차가 가야 된다. 그리고 현대차 관련된 종목들이 줄줄이 따라가겠죠. 지금부터 현대차를 정말 저는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실 수 있어요. 저는 그냥 생각하지 말고 사도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여러 가지 이슈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이에요. 자, 그런 부분들을 좀 시작을 해볼게요. 자, 1월 10일 날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크레타 전기차로 인도에 출격을 한다. 14억 시장을 노린다 그래요. 이 지금 크레타라는 차종의 지금 보시면 SUV 요 크레타 전기차 버전을 양산에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계획이다. 그래가지고 요런 게 지금 아직은 나오지 않았어요. 2025년을 준비하겠다. 요런 기사입니다. 그래갖고 요런 기사가 뜨니까 이제 드디어 인도라는 시장에 현대가 들어가는구나. 그렇게 좀 보셨으면 좋겠고, 자, 요거 하기 전에 뭐 나왔습니까? 자, 요거 나왔어요. 1월 1일 날. 자, 2023년이 되고부터 지금 2022년까지는 계속해서 IRA다, 뭐 현대차 지금 공급망 문제다, 뭐 별의별 악재가 다 있었지만 2023년으로 딱 넘어오면서 벌써 준비된 듯이 기사들이 나오고 있어요. 사우디에 중동 첫 공장을 세워버린다 그래요.
자, 그래서 이번 업무 협약에 따라 반조립 제품 공장 건설 계획을 사우디에다가 수립한다. 그래서 부품을 수출해서 목적지에서 조립돼 완성품으로 판매되는 방식이다. 자, 이번에 중동에 공장을 짓는 것은 처음으로 사우디 공장에서는 내연기관차, 전기차를 모두 생산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알아야 돼요. 인도, 지금 중동, 이쪽이 사실은 굉장히 개발도상국이에요. 어떻게 보면 인도는 개발도상국이지만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세계 시장 몇이에요? 제가 곧 보여드릴게요. 준비를 했습니다. 세계 3위입니다. 이런 시장에 지금 진출을 한다는 거예요. 자, 또한 여기 중동은 뭐예요? 오일머니를 갖고 있는 나라들이에요. 이 중동 국가에 카타르, 지금 아랍에미리트, 저기 사우디, 이런 중동 국가는 사실 지금 굉장히 과도기적인 그런 도시들입니다. 완전히 개발도상국도 아니고 오일머니를 통해서 사실은 예전부터 발전할 수 있었으나 미국의 어떤 그런 강한 압력들, 그리고 계속해서 내전들도 많이 일어났고, 그러기 때문에 중동이 이 경제 개발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자, 그런데 이번 이제 물가가 막 오름으로 인해서 이 오일 머니를 가지고 전반적인 산업에 이제 들어오고 있는 이제 완전히 이제 좋은 도시가 되려고 하는 그런 이제 나라들이 됐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에서 자, 미국이랑 유럽의 텃밭, 유럽이나 미국도 작년까지 해가지고 완전히 미국이 쓸어버렸습니다. 현대가 뭔지를 사실은 전 세계에 알리게 된 게 2020년, 2021년도예요. 제가 2019년도, 20년도까지만 하더라도 현대차가 과연 유럽에서 이제 막 마케팅 비용을 막 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 유럽에 너무 좋은 차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아는 저 폭스바겐, 저 아우디 이런 것들 굉장히 많잖아요. 저기 독일의 벤츠 이런 것들도 있고, 멜시디스, 벤츠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있고, 사실 유럽에서 현대가 먹힐까, 저가 시장이나 하면 되는 그런 자동차가 아니었을까? 그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유럽에서 통했고 미국에서 통했어요. 그러면서 세계 3위의 판매량을 만들어냈고요. 그 이후에 지금 인도 시장을 개척을 하고 있고 중동 시장을 개척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어떤 현대가 2019년까지 어떤 저가 경쟁력만 있던 그런 자동차 회사였다면 2019년, 20년이 넘어서부터는 고가 브랜드를 파는 회사가 됐어요. 고가 브랜드 자동차를 파는 회사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저가 브랜드를 팔면 영업이익률이 2%밖에 안 나와요. 자, 그런데 고가를 팔면 8%가 넘어가는 이익률이 나와요. 굉장히 질적으로 큰 성장을 했던 시기가 2020년도, 21년도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뭐다? 그때의 질적 성장에 더해 양적 성장, 그리고 전 세계적인 성장을 이뤄내고 있는 시점이에요. 전 세계에 팔 수 있는 이 네임밸류와 기술력을 가져버렸다는 겁니다. 현대차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전기차를 만들기 위해서 20년을 넘게 연구를 한 기업이 현대차예요. 아마 완성차 업체 중에서는 전기차를 만들기 위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연구 개발한 회사가 현대차일 겁니다. 그만큼 이 현대차가 전기차 시대가 왔을 때 바로 테슬라 밑에서 우리는 전기차에 아이오닉을 만들고 EV6를 만들고 그러면서 막 같이 이 미국 시장을 노렸던 겁니다. 그만큼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중동에 공장 세웠죠. 자, 인도 전기차 시장 정조준에서 아이오닉5 출시합니다. 인도에다가. 이거 언제 나온 기사예요? 1월 11일이에요. 어제입니다. 아이오닉을 이제 인도의 정조준에서 이제 출시 기념 행사를 열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요 얘기도 있고, 자, 요것도 또 지울게요. 제가 준비한 것들이 이거예요. 아세안을 공략한다. 인도네시아 연 25만 대 생산기지다. 라고 인도네시아의 생산기지를 지금 현지 공장 준공을 하고 전기차 양산을 시작해서 아세안 무관세 순출 핵심 거점을 만들었던 게 언제예요? 23년도가 아닌 22년도입니다. 22년도에는 여기 지금 아세안이라고 하는 동아시아가 아니라 동남아시아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인도네시아까지 해가지고
뭐 파키스탄 뭐 그런 데까지 해서 다 아세안이라고도 보죠. 거기 옆에 이제 인도까지, 그리고 그 옆에 중동까지 이렇게 지금 확장을 한 거예요. 저 위에는 유럽까지, 저 옆에는 미국까지, 지금 전 세계에다가 현대차가 지금 미친 듯이 지금 지금 확장을 해나가고 있어요. 자, 현대차 인도에서 쾌죽 질주한다. 중국에 부진 탈출 구한다. 요런 기사도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인도가 어디예요? 세계 3위 차 시장이에요. 그런 현대차가 전기차로 인도를 지금 공략하고 아이오닉 5를 이제 출시합니다. 자, 인도 지난해 자동차 판매량 425만 대, 일본을 제치고 최소 3위를 기록한 이 시장. 이런 시장을 지금 개척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최근에 나왔던 기사 뭡니까? 1월 12일이에요. 윤석열 정부 새해 첫 경제사절단 재계 주요 경영인이 대거 참석했는데 여기 현대차 들어가잖아요. 안 들어갈 수가 없죠. 이거 데리고 어디 갑니까? 아랍에미리트 가서 또 중동시장 개척. 사우디뿐만 아니라 중동시장까지. 이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저 중동시장도 쉽게 보시는 경향이 있는데 중동시장 지금 어마무시한 성장 과도를 달리고 있어요. 왜? 자, 원래는 중동에서 자동차를 팔게 될 경우에는, 자, 제가 그 생각이 납니다. 재벌집 막내 아들의 요런 말이 있어요. 자, 진양철 회장님이 손주가 있어요. 진도준이라는 요 손주가 있어요. 요 진도준이가 고모에 백화점을 뺐습니다. 그 백화점을 뺏어가지고 이제 전문 경영인을 딱 투입을 시켜요. 그리고 전문 경영인과 함께 우리 진양철 회장님과 이 백화점을 한 바퀴 딱 돌아요. 그런데 갑자기 침대를 파는 뭐 에이스 침대인지 뭔지 그런 침대를 파는 그런 데를 지나갑니다. 그러더니 진양철 회장님한테 앞으로 어떻게 이걸 팔 것이냐, 얼마나 팔 것이냐, 좋아졌지만 앞으로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침대를 파는 그 전문 경영인이 조금 좀 소극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자, 거기에 진양철 이 회장님 뭐라 그랬어요? 자, 너는 멍청이다. 자,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고 너는 지금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는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말고 돈이나 똑바로 벌어라고. 무슨 말을 하냐. 자, 앞으로는 대가족 인구가 아니라 2인 가족, 1인 가족, 1인 가구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침대를, 옛날에는 이제 침대 같은 경우에 뭐 쇼파 같은 경우에 한 가족에 하나씩 있었다면 지금은 각 가구마다 4명이 한 가구였으면 거기다가 가전이 하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4개를 팔아버릴 수 있는 이 최첨단 시대가 오는데 너는 지금 돈 벌 머리가 안 돼 있다 하고 머리를 그냥 발로 차버리는 거예요. 자, 제가 이거에 빗대서 이 말을 하겠습니다. 지금 중동이 어떤지를 알아야 돼요. 사우디에 왜 현대가 투자를 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 사우디는 지금 엄청난 경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네옴시티라는 걸 가져왔어요. 자, 그러면서 사우디 저기 빈살만이라는 분이 뭘 했냐? 이 정권을 잡으면서 뭘 했냐? 여성들의 사회 진출을 만듭니다. 원래 여성들이 사우디에서는 이 얼굴에 두른 거를 못 풀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것도 풀게 해주고 여자들이 이제 사회 진출을 해서 경제 활동을 하게 해줍니다. 그렇다면 자동차를 원래는 아빠만 타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엄마도 탑니다. 하나 팔 수 있는 시장이 아니라 2개 팔 수 있는 시장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2배의 확장성 있는 시장이 돼버린 게 지금 중동이다 이겁니다. 거기에다가 이런 중동이 지금 굉장히 큰 인프라를 건설하고 있어요. 현대가 왜 갔겠습니까? 중장비 건설기계 팔아야 되죠. 자동차가 얼마나 또 건설하고 인프라 만들면 자동차가 왔다 갔다 하겠습니까? 도로를 깔아두지 않으면 자동차가 왔다 갔다 하기 힘든데 도로를 깔아두면 이 얼마나 많은 이 유동량이 있는데 이제는 차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중동에 지금 현대가 그런 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랍에미리트 왜 갔을까요?
지금 중동이 인프라 건설을 굉장히 크게 지금 예전에는 두바이 뭐 이런 것만 하나 딱 지었다면 이제는 우리나라 옛날 서울이랑 똑같아요. 서울에 88 올림픽 한다고 도로 깔았을 때 그리고 2002년 월드컵 한다고 인프라 막 늘렸을 때 그럴 때랑 비교를 해보세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경기도 구석구석 도로가 생겨나고 구석구석 아파트가 생겨나고 지금 중동이 그런 단계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만큼 지금 현대차가 전 세계적으로 확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은 확장성에 대한 얘기를 해보지만 결국은 현대차는 어마무시한 차를 앞으로 팔아야 될 겁니다. 세계 1등이 될지도 몰라요. 일본이 전 세계 차를 팔면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도요타가 전 세계 1위잖아요. 폭스바겐이 2위고 폭스바겐 산하에는 얼마나 많은 자동차 브랜드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현대도 앞으로 그런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이오닉, 제네시스, 그랜저, 뭐 크레타, 뭐 등등의 굉장히 많은 이제 품목을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런 종합적인 자동차 회사가 됐습니다. 자, 요 새해 첫 경제 사절단인데 요거 14일부터 17일 나갑니다. 1980년 양국 수교 후 윤 대통령이 처음이다. 그래서 100개 기업 대표자들이 참가를 해서 지금 양국 정부가 대거 포함됐어요. 그래갖고 여기 가가지고 이제 각종 MOU를 체결할 거예요. 지금 14일부터 17일까지 이때 이제 16일, 17일 이때 이제 본격적으로 굉장히 많은 기사가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가서 MOU들을 막 체결하는 거. MOU 뭡니까? 회사 대표들이 만나서 양 대통령이 만나서 인사하는 거예요. 사진 찍고 우리 나중에 잘 되면 현대차 사줄게요. 우리 나중에 한국 기업 이용할게요. 우리 지금 가는 거예요. 중동 시장 잡으러. 자, 그러면서 뭐 있었습니까? 2023년 1월 12일 오늘입니다. 자, 아침에 10년 만에 채용에 술렁인다. 현대차 생산직을 드디어 채용한다. 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볼게요. 채용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여러분들은 이 경제에는 채용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2020년도에 사실 이제 코로나가 있었지만 이때 반도체가 2020년도 말에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대세 상승이 나왔어요. 그런데 2020년도 초반에 채용이 대규모로 반도체 회사들한테 일어납니다. 그리고 2021년에 방산 쪽에서 대규모 채용이 일어나요. 자, 그리고 2022년도에 지금 사실 채용보다는 허리띠 졸라매기, 허리띠를 졸라매는 구간이었죠. 자, 그런데 이제 2023년 현대차에서 채용 얘기가 나옵니다. 채용은 굉장히 여러분들 큰 기업들 다니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채용은 아무 때나 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사실 요즘 그런 말이 있잖아요. 저는 대기업 들어가는 게 하늘의 별 따기다. 그런 말이 있어요. 정말 대학교 문턱 넘는 것보다 힘든 게 이런 현대차 들어가기예요. 하지만 현대차 채용을 한답니다. 자, 이 말은 무엇이냐? 생산직을 채용한다고 하는데요. 뭐 한국에도 뭐 그렇겠지만 10년 만에 생산직 채용을 합니다. 뭐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상반기 400명, 하반기 300명입니다. 자, 연봉 5, 6천만 원대로 업계 최고 수준입니다. 자, 제한 없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답니다. 자, 기아자동차는 21년 5년 만에 생산직을 채용했고 5만 명이 몰리면서 엄청난 걸 기록했죠. 자, 이제는 드디어 현대차의 채용까지도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2023년도 대시세는 반드시 현대차에서 저는 나올 거라고 봐요. 오히려 저는 막 이대로 올라갔으면 참 저는 그래요. 진짜로 갈 친구가 빠지는 걸 더 좋아해요, 사실은. 왜냐면 갈 친구가 요만큼 갈 걸 여기까지 가면 이렇게 가는 여기서 보면 조금 더 가는 거예요. 하지만 매수 기회라는 게 우리한테는 존재를 해요. 주식을 오래 하시고 돈이 어느 정도 시드가 좀 있으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갈 종목을 오랫동안 확실하게 갈 종목을 밑에서 잡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준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좋은 거예요. 애매하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뭐 포스코 케미칼 이런 것들 한번 보시면
자, 이것이 여기서 만약 갔으면, 여기서 여기 갔으면 얼마 못 먹어요. 사실은. 뭐 예를 들어 지금 18만원, 16만원 이때인데 여기서 20만원 가봐야 20% 먹는 게임인 거예요. 한 30% 먹나요? 그런데 여기 내려간다. 그럼 보세요. 10만원까지 내려간다. 이거는 지금 100% 먹는 게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을 실제로 오래 하신 분들이나 시드가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은 이 내려갔다 올라오는 걸 훨씬 더 좋아하세요. 왜? 내가 이걸 확실하게 투자 시드도 늘리고 투자를 제대로 할 기간이 길어지면 먹는 기간도 커지는 거예요. 자, 대부분의 갈 종목들이 실제로 가기 전에 이렇게 지금 14만원에서 10만원까지 거의 뭐 20, 30%를 빼버려요. 우량주들이 이래요. 그리고 가요. 자, 지금 요 현대차도 그래요. 지금 갈 자리에서 이만큼 뺐다는 것은 한 번 더 이런 건 나올 수 있겠죠. 하지만 이미 한 번 나왔잖아요. 두 번째예요. 자, 이것이 실제로 간다면 정말 이곳을 뚫고 올라간다면 정말 30만원까지도 갈 수 있는 게 현대차입니다. 중국의 공급망 문제가 풀린다면 삼성전자보다 가장 먼저 힘을 받을 수 있는 것도 현대차예요. 왜? 지금까지 대기 수요를 꾸역꾸역 맞춰놨으니까. 금방 이 수요는 이미 2023년도에 만들 물량, 인도될 물량은 결정되어 있어요. 하지만 확장시킬 수 있는 건 현대차 마음이에요. 주말 특근까지 돌리고 하루 종일 돌려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 곳이 지금 현대차입니다. 자, 여러분들께 현대차 그냥 쓸어 담으셔라. 정말 이런 기회는 별로 오지 않을 것이다. 제가 예전에 이랬어요. 제 영상을 지금은 많은 분들이 보시지만 예전에 2021년도에 삼성전자 20년도죠. 20년대 삼성전자 쓸어 담아라. SK하이닉스 쓸어 담아라. 포스코 쓸어 담아라. 이렇게 말씀드렸었어요. 이 예전 제 유튜브 영상 찾아보세요. 굉장히 조회수도 얼마 안 나왔어요. 조회수가 1000도 안 나왔던 거예요. 1000이 뭡니까? 한 300 나왔나? 그랬죠. 자, 예전에 정말 쓸어 담으라고 했던 펄어비스나 굉장히 저는 이런 확신이 들 때가 많진 않아요. 하지만 이것은 정말 다 뚫고 올라갈 수 있고 지금보다 좋은 기회는 없는 게 현대차다. 여기서 흔들리는 거는 하수입니다. 언제가 됐든 이 구간에서는 쓸어 담는 구간이에요. 이 밑에서는 쓸어 담아도 되는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영상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